네,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소개받은 강석이라고 합니다. 조금 전에 사장님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이직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근데 저는 약간 이직과 전직이 좀 결합되어 있는 좀 전과 비슷한 저의 히스토리와 IT 역사를 같이 묶어서 좀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많죠? 왜냐면은 멀티잡, 멀티플레이어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히스토리도 요거는 그냥 네, 그쵸? 그러니까 한 군데 회사를 다닐 수도 있지만 커리어가 쌓이면은 정부 기관이나 지자체, 어디 단체, 기업 쪽에서 여러 군데서 불러주는 프리랜서 기획자라고 생각하셔도 되는데 저도 개인으로 있는 것보다는 개인의 이력은 좀 생명이 짧아요. 저도 법인의 이력을 주로 가져갑니다. 그거는 법인의 이력은 나중에 나라정부 입찰 용역 같은 것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인생의 성공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어떤 분들이 있을까요? 통계적으로 어디서 찾아보니까 성공한 백인이 말하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 중에 많은 부분이 노력과 품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의 이야기를 조금 돌려드릴게요. 거의 제 나이보다 나는 건데 한 40년 해왔어요. 그래서 저는 80년대 학창 시절에 부모님이 컴퓨터를 하려다가 그때 당시 얘기로는 8비트라고 하죠. MSX 지금의 맥북이 아니라 애플 2를 가지고 고등학교 때 독학을 시작했어요. 프로그래밍. 그때 당시는 베이직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코볼. 여기 혹시 개발자 계시나요? 혹시 코볼 아시는 분? 디비전에 대한 건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그래서 그때부터 독학을 해가지고 고등학교 졸업할 때 용산 나진상가 가서 컴퓨터 조립도 해봤고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직접 데스크탑 조립은 직접 다 할 줄 압니다. 그리고 프로그래밍 배워서 어셈블리를 배워가지고 그때는 불법 복제라는 게 없었어요. 복사해서 용돈도 벌었습니다. 그거 시작해서 정보 처리 기능사부터 따가지고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기획자로 제가 출발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로 치면 지금 홈페이지를 만들어주는 업체 에이전시라고 하죠. 웹 에이전시. 기획자로 출발을 했어요. 보통 그런 업체는 팀이 몇 개 나눠집니다. 디자인팀이 있고 개발팀이 있고 영업팀이 있고 관리팀이 있고 저는 영업을 딱 오면은 UI라든가 아니면 화면 설계라고 해요. 스토리보드 그려서 디자인팀하고 개발팀이 주면은 코딩을 하면은 디자인을 붙여서 폴더에 넣으면 자동으로 결합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때 가장 컸던 프로젝트는 심평원,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이런 쪽의 프로젝트 70억, 80억 합니다. 근데 여기를 들어갈 수 있는 건 딱 대기업밖에 없죠. 삼성, LG 두 군데가 경합해갖고 한 군데 따면은 컨소시엄이라고 합니다. 한 7개, 9개 업체가 한 거의 70여 명이 6개월 동안 투입돼가지고 출퇴근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심평원의 홍보팀하고 매일같이 인터뷰를 하면서 우리 상공마인더 7cm짜리 6개월 동안 내건 분량을 제가 뽑았는데 그래서 70몇 억 중에 절반은 장비고 나머지 절반 중에 또 절반은 LG가 가져가고 나머지 4분의 1 갖고 70명의 업체들이 나눠 가지는 거예요. 계약을 해서. 그래서 그런 일이 제일 컸던 거고 조금 작은 거는 보통 대학교 홈페이지, 구청, 대학교나 구청 같은 경우 보통 한 3천에서 한 5천 정도. 그 다음에 나가자 입찰 용역 쪽 가면 한 1억대, 1억 초반 이렇게 해서 그건 저는 주로 기획, 스토리보드 조금 진급하면 PM이라고 하죠. P를 하나 끼고 그런 일을 쭉 하다가 이제 좀 성장을 했죠. 근데 저도 원래 개발자 출신인데 개발자의 생명이 좀 짧아요. 깊이 가지 않으면. 우리 개발자 출신도 있나요 혹시? 한 분, 두 분. 우리 개발 OS 환경은 되게 많이 타지 않습니까? 아시는 OS 뭐 있죠? 우리 가장 흔한 거의 대다수 90 몇 %를 차지하고 있는 게 윈도우라는 OS 기반의 하나 SP라는 랭귀지를 쓰죠. 근데 한때 정부에서 무료로 프로그래밍을 가르쳐줬어요. 공개 소프트웨어, 무료 소프트웨어 기반. 혹시 OS 어떤 거로 시작하는 거? 리눅스로 시작합니다. 요거는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뒤에서 또 계속 나오니까요. 자. 좀 앞에는 너무 진지하게 거의 학교에서 거의 대학교 관계자 같아요. 그래서 조금 좀 풀어나가는 저 뒤쪽에 또 진지한 얘기가 있으니까 80년대 이거 사진자료 찾는다고 하루 종일 한 것 같아요. 아시나요?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시나요? 80년대에 국내에 등장한 X라는 배우 거고 삼성 애플입니다. 이게 약간 변형돼서 나왔던 게 게임보이라든가 게임기 여기는 롬팩트도 저는 약간 복제도 했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기획에 저도 기획 얘기를 좀 묶어서 할게요. 89년부터 PC통신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지금은 사라진 캐텔, 천리안, 유니텔, 나우노리, 하이텔, 캐텔 이거는 이야기라는 에뮬레이터 통신하는 프로그램이었죠.
제가 캐텔에서 활동을 했어요. 그리고 그 90년에 지금은 이 공개 동아리 CUG라고 합니다. 클럽 위주 그룹을 만들어서 초기에 아무나 안 뽑아줬어요. 그래서 캐텔에서 지원 받아갖고 초기에 한 9개나 10개 딱 선정했거든요. 저는 그때 클리프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 만들어서 활동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한경에 담당하고 친해져가지고 여기서 보면은 기업들 메뉴가 있지 않습니까? 기업 메뉴 누르면은 화면이 쭈르륵 떠가지고 이제 뭐 게시판도 있고 공지사항도 있고 글쓰기도 있고 근데 기업들이 요청하는데 기업이 인식하는 그때 PC통신 초기니까 화면을 어떻게 짜야 될지 모르고 운영사에서는 그걸 일일이 다 담당 직원 커버하기 힘들었어요. 이해도 잘 안 되고 서로 눈도 되게 다르다 보니까 그래서 외부인 저희 동아리 운영자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제가 업체 미팅하고 그 기획 다 해주고 그리고 고생했다고 스스로 돈을 주더라고요. 그때 이제 기획자로 저도 눈을 뜨기 시작합니다. 프리랜서 기획자. 그러다가 메뉴 디렉터로 저도 입사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최초는 아니지만 한국경제신문사 캐텔의 메뉴 디렉터 받을 했었고 그 뒤에 저도 이직 전직도 하게 되는데 아실만한 게 한글과 컴퓨터. 한컴. 한글 컴퓨터가 맨 처음에 1.0이 있었죠. 그리고 2.0이 나옵니다. 1.0 출시되고 나서 저는 입사해서 2.0 메뉴 구조로 작업하는데 저도 디렉터를 취업을 저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캐텔에서 한때 행사도 했어요. 동아리 연합 체육대회도 하고 정보통신의 한마당이라고 91년 한 몇천 명, 10만 명 돌파 기념으로 빨간색으로 제가 이때 행사 위원장을 했습니다. 자, 이제 인터넷으로 넘어갑니다. 1990년대 후반. 여기서 나이들이 뽀록이나 저 어렸을 때 사진도 있어요. 내띠양도 있고 10만이도 있었고요. 한미르, 신비로가 현대, 드림이즈, 뭐 네이버 초기 화면들 추억의 화면이잖아요. 인터넷이 등장하고 웹이 등장하면서 기획자의 영역도 되게 넓어져. 아까는 텍스트로 메뉴만 짜면 됐는데 이건 이제 그래픽이 들어가잖아요. 광고가 들어간 위치도 있고 또 스크롤링 중간에 들어가는 거. 그래서 요즘에 네이버 포탈을 보면은 거의 대부분의 수의 광고 아니에요. 탑 광고, 스크롤링 광고, 사이드 광고, 탑, 버텀, 그렇죠? 서브 이런 식으로 영역이 되게 다양하게 나눠집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눈으로 볼 땐 통이지만 사실상은 쪼개지잖아요. 그걸 다 우리는 봐야 돼요. PC통신은 통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때 당시 기획자들이 많이 합니다. 왜냐면 포탈들이 경쟁사들이 계속 생겨났잖아요. 현대, 삼성, 유니텔, 대기업들이 삼성이 시작하면 경쟁사 현대, LG, 그 다음에 뭐 어디야 대기업들 조중동이라든가 여러 군데서 많이 합니다. 이쪽에서는 연봉을 주니까요. 근데 수익은 그때 당시에는 어떻게 줬냐면은 IP라는 개념이 있었어요. 프로바이저, 인포메이션 프로바이저 해가지고 수익을 우리 전화요금으로 치면은 과금을 해가지고 5대5로 나눠가는 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인건비는 고정비로 나가는데 수익은 변동비로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걸 못 버틴 거예요. 그래서 줄줄이 문을 다 닫습니다. 이때 입사했던 친구들 다 강퇴당하잖아요. 회사가 없어지니까. 어디로 갈까요? 뉴 미디어가 또 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페이스북이 등장하면서 경쟁사 많이 생기고 다음에 블로그도 있지만 다음에 티스토리도 생기죠. 웹사이트 쉽게 만드는 윅스라는 것도 생기고 페이스북도 생기고 뉴 미디어 전성시대가 와. 근데 이거는 그냥 우리가 썼던 하나의 미디어나 도구일 뿐이지만 이 안에서 또 기획자들이 해야 되는 영역도 있죠. 왜냐면 다른 분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한 가지만 있는 건 아니라고 마케팅하고 기획하고 마케터가 콘텐츠도 만들어야 되고 1년 운영 전반에 대한 스토리 만들어서 어떻게 콘텐츠를 발굴하고 작성해서 미디어 홍보도 해야 되고 작은 데는 그렇게 해야 되죠. 큰 데는 부서가 좀 나눠지지만 이렇게 뉴 미디어가 등장을 하면서 기업들도 다양화됩니다. 뭐 실제 영업부서라든가 아니면은 기획관리부서 아니 일부는 기업들이 수익 모델들이 조금 여러 가지 형태가 있잖아요. 어디는 일반인 상대로 돈을 버는 데가 있는가 하면은 어디는 B2B 기업을 상대로 영업해가지고 커스터마이징된 솔루션을 공급한다거나 하디어 또는 B2G라고 하죠. 나라장터나 정부 쪽에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 그러면은 중기부처이나 나라장터나 과제들이 떠요. 공고라고 하죠. 입찰 공고 P라고 합니다. 그러면 기업들에서 대표가 일부 시키기도 하죠. 공고 떴으니까 공고서 보고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근데 사업계획서 전담팀이 전담자가 있지 않으면 기획법을 여러 개 부서에서 팀 짜가지고 기획자 한 명, 그 다음에 개발자 한 명, 뭐 몇 명 붙여가지고 너는 할 파트. 왜냐면 공고가 크게 4가지로 나눠져요. 파트가. 그래서 회사 소개 부분이 있고 과제 제안 부분이 있고 뒤쪽 가면 CS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다 그럼 이걸 쓰고 가서 발표도 해야 됩니다. 그 과제를 딱 수행하는 거 못 따면은 또 다음 과제 해야 되는 거죠. 저는 예전에 있던 지금도 아직 있는 그 에이전시 나라장터 광고 따던 이제 웹브라이트라고 있는데 거기 출신이거든요. 그
전에 소프트 밴드 퓨즈 출신으로 했는데 여기서 저도 제안서 쓰고 가서 발표도 직접 다 하고 그랬습니다. 한 1억대 정도 돼요. 지금은 40명이었던 게 한 80명으로 늘어서 1년에 수십억을 그렇게 따서 그걸로 급여를 줍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코로나에다가 불황이고 뭐 경기가 안 좋고 이쪽은 B2C 소상공인들은 등록이 힘든 경우가 되게 많은데 정부가 이제 좀 그게 거의 없어요. 대신 도큐멘트가 좀 많죠. 제출 서류가. 요런 쪽으로 지출하는 방법도 있고요. 또 다른 방법은 만약에 보면은 이제 그 스타트업 안에 경기 스타트업, 경기도 같은 경우는 스타트업 플랫폼의 전문가, 전문가, 소상공인, 제주 정부 이런 쪽에서도 다양한 전문가들을 찾습니다. 쪽입니다. 기획자도 전문가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력이라고 하면은 가장 가장 게 일단 생각할 수 학생가 거죠. 한번 발급받으면 그냥 계속 쓸 수 있어요. 이거는 학력 말고는 자격증이죠. 학력, 자격증 빼는 그다음 뭐가 있을까요? 경력이 있잖아. 근데 우리가 우리가 보통 보통 경력 증명사라고 하면 회사 퇴직하고 이직할 때 전직에 직에 있던 옮기면서 면서 경력 증명서 띄워주세요. 주세요 하거든요. 그럼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떤 업무에 근무했어 했었다. 그리고 이게 다 전부가 될 수 있고 있거든요. 근데 퇴사할 때 안 받아놓으면은 나중에 지나고 나서 나서 몇 년 지나서 받으려고 그러면 좀 뻘쭘 할 수도 있고 회사가 없어질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퇴사 전에 미리 받아놓는 게 좋고 또 하나 하나는 일부 직종이나 직군에 따라서는 이 경력 증명서만 가지고는 부족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더 필요하냐면은 내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떤 프로젝트 했었는지에 대한 거를 증명서 하나 만드셔도 되고 우리 클라이언트한테 우리 회사한테 일을 줬던 차트 요청하면은 그 정도 도장을 찍어줍니다. 근데 그걸 모아놓으면은 이게 포프에 되게 유리 이직할 때도 유리하고 본인이 멀티잡 할 때도 유리합니다. 이런 거 지원할 때 왜냐면 이쪽에선 다 도장 찍혀 있는 증명서로만 검색을 그걸 다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지자체라든가 제라든가 창조창의 멘토, 컨설턴트 전국에 이런 이게 약한 심사위원 이런 식으로 제가 한번 리스트업을 다 조사해보니까 전국에 한 100개 넘었습니다. 있습니다. 제가 최장 한 30여개까지 여기까지는 다 등록을 다 갔어요. 쭉쭉이 가는 평생 직장 사라질 수 있다고 합니다. 합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언제까지나 평생 기획자도 못할 못할 수도 수도 있어요. 근데 한 가지를 제대로 할 줄 알고 이게 찍고 앱을 피벗하거나 확장이 무한 확장을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개인의 가치, 스케일업 할 수 있는 거, 도장 찍혀 있는 거, 몇 얼마, 어디서 상담, 멘토링, 컨설팅, 요런 정한 수십 개. 근데 보통 어디 지원할 때는 할 때 보면은 최근 3년 이력만 발표고 그래서 뭐 이때 때는 최근 3년 내로 3개월 내 이런 식으로 서류도 매년 이거 갱신을 해야 됩니다. 됩니다. 매년 리스트 중에 일부 여러분들도 이 중에 중에서는 어디선가 뭔가 할 수 수 있는 거죠. 어떤 파트건. 그리고 아까 전에 이제 강사님, 연사님 커리어도 보니까 여러 군데 일을 했었잖아요. 환경부라든가 아니면은 분야가 어디였냐. 여러분들이 클라이언트 고객을 상대로 어떤 파트에서 어떤 프로젝트 했었다. 해당 파트의 전문가로 활동이 가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획자가 의외로 할 수 있는 거 많습니다. 저도 기획으로 출발을 했고요. 기획자에서 강사도 하다가 컨설팅도 하다가 이제는 IT 투자까지 넘어오게 된 거니까요. 본인의 브랜드, 본인의 커리어를 어떻게 준비하는 게 좋을까? 미래에 대한 불안감도 있고 또는 전문가 시대도 도래했고 개인의 정교화, 정확성 요구하는 이직하면서 여러분의 커리어와 여러분의 페이를 높이려면 여러분의 전문성을 더 경쟁자들보다 유리하게 증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얼마큼 더 차별화된 나의 것은 무엇이 있는가라는 걸 보여주셔야 되는데 그게 정성적이면 안 되는 거고 정량이 돼야 되는 거죠. 정량이 있는데 정성이 플러스 되는 건 괜찮아요. 근데 정성만 있으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건 하나의 이야기 전달일 뿐이잖아요. 그런 정량 지표가 있으면 거기에 정성적인 게 들어가서 신뢰를 구축할 수 있고 정체성, 본인이 나는 지금 어디까지 왔고 난 어디까지 갈 수 있다는 거를 목표점도 타겟화가 가능해요. 그래서 저는 10년마다 계속 피버팅을 하고 있어요. 10년 단위로 계속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멈추지 않았고요. 저도 반백이 넘었지만 한 100살까지는 하면 한 피벗 4-5번 더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났던 네트워크들이 고객을 확보할 수 있는 하나의 유리한 연결고리가 되기도 합니다. 저도 각 분야별로 저도 개발자도 했었고 기획자 했었고 강의, 컨설팅하면서 수많은 기관들이나 담당자들 명함을 주고받잖아요. 그 포인트들을 계속 연락을 주고 받으면서 가져가면은 왜냐면 언젠가는 내가 알았던 신입이 과장이 되고 부장이 되고 CEO가 되기도 합니다. 그럼 그분들이 나를 찾아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경쟁력인 거죠. 그를 통해서 개인의 가치를 상승시킬 수 있습니다. 7가지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여러분들 방향성 컨셉, 그다음에 해왔던 게 되게 많을 거예요. 우리는 그걸 비율로 나누지 않습니까? 몇 프로는 어디, 항상 수치화가 필요해요. 내 1순위, 2순위, 강점은 어디 있는가? 나의 미래 고객들, 개인의 카피, 슬로건,
그 다음이 전에 보니까 다음에 부사장까지 하셨던 분이 다음에 어떻게 봤더니 소셜미디어를 통해 갖고 본인의 브랜딩을 많이 알려줘서 우리 회사랑 같이 일해보자 해서 다음 입사해서 부사장까지 했던 분도 계세요. 꾸준하게 노력도 필요하겠죠. 성실, 경쟁력, 이미지 조화, 기본 매너하고 자기 개발. 그러니까 안주하지 않고 계속 확장할 수 있는 것들을 꾸준하게 공부하고 확장성을 만들면은 충분히 여러분도 가치를 높일 수 있습니다. 네, 요거 하고 나도 하겠습니다. 브랜드 진단법 발견하고 본인의 이제 미래를 위해서 어떻게 단계별로 스토리를 만들 것인가, 그 다음에 개인 브랜드로 데뷔하고 발전을 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만 시간을 두고 고민해 보신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이루실 수 있습니다. 목표, 콘텐츠 확보하고 우리 유튜브하고 똑같잖아요. 인플루언서처럼 단지 직무적으로 바뀌는 것뿐. 경쟁의 시대니까 이런 활동을 통해서 노하우하고 습관을 들이실 수가 있습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저도 이제 법인회사도 가고 있고 경직교수도 하고 있고 지금은 산업자원부 산하의 사단법인 협회장도 하고 있어요. 저도 여기서 5만 일을 제가 직접 기획도 하고 행사기획도 하고 진행도 하고 뭐 거기서 ISO도 만들고 라이센스도 만들고 시상식도 만들고 그러니까 저도 끊임없이 기획하고 끊임없이 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끊임없이 준비하시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꿈꾸는 이루실 거라고 생각하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